간접전행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험자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죠? 미친 겁니다. 힘들어. 자, 일요일 방송이고요.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9번 토하메이스. 바깥쪽 9번 토하메이스와 안쪽에 5번 터프거리 두 마리 앞선 채로 이제 직선을 위협하는 바깥쪽 10번 인디언 강자와 11번 행운 스토리입니다. 투면승을 향해 달렸습니다. 9번 토하메이스와 10번 그 뒤 경주거리 1800m 호국 보훈의달 기념경주인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이번 다크 플레이어가 장거리로 가면 여전히 갈수록 2번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여유있게 경주 이 다크 플레이어 3번 바깥쪽 스피드조이가 이번 경주가 저는 3번 스피드조이입니다. 3번 놓고 2번 판정을 찍은 신고하고 1번 스페셜스톤이 3위로 버텨냅니다. 3번, 2번, 1번.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 미스겔라는 좋아요. 선행을 가서 뛰었던 맛인데 이제 따라가는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가복 필티는 1000m예요. 참고 있다가 한발 후만 맞추기 때문에 2번을 놓고 4번, 7번 2번, 7번, 4번, 2번, 4번, 7번. 잘한 건 없고 일요일날은 뭐 계속 잘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솔직합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광고 열심히 하지 않고 못하면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욕을 처먹죠. 이런 방송이 좋은 방송입니다. 생각보다 안 풀리더라고 정말. 그런 날도 있고 뭐 잘하는 날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정말 뭐 매번 잘 되면은 뭐 내가 빌딩 세웠지 여기 안 이러고 앉아 있겠어? 그잖아. 내가 이 승부경주를 가져갈 때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터 들은 것도 있고 준비도 나름대로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야 이건 진짜 빠질 구멍이 없다. 근데 빠져. 그러니까 경마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지금은 이렇게 웃지만 피 같은 돈이 들어가면 웃으면 안 나오죠. 눈물 납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아픔이 사그라드는데 그 당시에 경주가 딱 끝나고 나면 정말 자괴감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부분도 있고 내 스스로를 막 인정하지 못해서 항상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이 병이 그래서 안 없어지나 봐요. 이제는 좀 달관할 때가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제가 제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들은 배팅을 하셔서 돈을 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으시겠는데 그만큼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임감 하니까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 친척이 저희 누나죠. 이사를 갔어요. 그게 벌써 1년 전 얘기예요.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건지. 이사를 갔어요. 1년 전에 작년 9월달에 이사를 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9월달에 이사 갔을 때는 날씨가 선선하니까 에어컨 설치를 안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5월, 6월, 1년 좀 못 됐죠. 이제 에어컨 설치하려고 보니 에어컨에 이제 보통 배관이 나와 있어. 배관을 이렇게 잘라서 이사를 가잖아요. 배관은 뭐 다 붙여서 이사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사준센터의 직원들이 그걸 자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관을 너무 짧게 잘라서 에어컨 설치하는 기사가 보더니 이거는 배관의 용접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 안에 있는 그 내부에 이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이사센터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당신네 직원이 배관을 짧게 잘라놔서 에어컨에 대한 그 배관 설치가 안 된다고 한다. 이거를 보상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에어컨 회사에 물어보니 그걸 통째로 가는데 한 43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43만 원 드니까 43만 원 보상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괜찮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좀 알아봤나 봐요. 한 두세 번 통화하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43만 원을 보상할 수 없다. 나는 10만 원만 보상하겠다. 아니 앞도길도 없어. 앞도리도 없고 아니 이사 가서 바로 얘기하지. 이제 와서 자기네가 잘라놓은 거는 자기네 잘못을 인정을 하지만 나는 그걸 100% 다 보상할 수 없다. 너희 잘못도 있지 않느냐. 아니 우리가 뭔 잘못이 있어. 내가 에어컨 배관을 이렇게 자르라고 했나? 에어컨 설치를 당일날 안 했던 거 그게 잘못이야. 그래서 그 이삿짐센터에서는 끝까지 그 아주머니인데 10만 원을 보상하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 전화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날려봤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이사 업체 직원이 잘라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왜 10만 원밖에 보상 안 한다고 하느냐. 수리비가 43만 원이 나왔는데 그럼 나머지 33만 원 나보고 내라는 거냐. 맞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에 저희 누나네 일이니까 억울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날립니다. 제 성격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니들이 영업을 하는 인간들이 이따위로 일을 처리한다면 어느 소비자가 너희들한테 이삿짐을 맡기겠느냐. 내가 당한 대로 꼭 복수해 줄게. 이러고 제가 이제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가장 먼저 전화를 하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판례가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뭐 피해를 봤어. 근데 피해를 보고 나서 이삿짐 업체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협의지 어떤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43만 원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그러면 그쪽에서 10만 원만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그 10만 원 받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냐. 이삿짐 센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냐. 없답니다. 만 원만 줘도 아무 이상 없답니다. 제가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사를 걸면 내가 비용 추가해서 변호사 선임해갖고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시간 자체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 소비자 고발센터라는 그 개 같은 것도 저한테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잘 합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이삿짐 센터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고발센터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삿짐 센터는 그걸 알고 있는 거다. 악용을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하죠. 저희 누나나 저는. 내가 자른 것도 아니고 에어컨 3년밖에 안 된 거 배관 잘라놔갖고 43만 원 나오는데 10만 원밖에 보상 안 한다. 제가 계속 문자를 날립니다. 저는 안 받으니까. 근데 문자 답변을 합니다. 약 올립니다. 장문의 문자를 남기면 저는 10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게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한테도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너 2만 원짜리 문자 하나 하루 신청했는데 너는 나한테 그냥 2만 원 빨아먹으면 2만 원 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아무런 네가 성적이 안 나오고 승부연구 다 놓쳐도 넌 2만 원 벌었으니까 망고 땡이겠네? 그러면서 저녁에 성적이 안 나온 날은 심한 욕설과 저를 아주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가요, 이게? 예.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이셨습니까? 저도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제 문자를 신청해 주든가 제 음성을 들어주시면 그 돈 따먹으려고 그 돈 따먹겠다고 광고하지 않았고요. 오버하지 않았고요. 미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픈 것 이상으로 저도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합니다.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2만 원 저 입금하시면 저 2만 원 토해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내가 토해내라고 하더라도 제 개인 돈 드려야 됩니다. 정말 뭐 새우 젖 같고 한대건이랑 개새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게 너무 억울하시면 전화하십시오. 저한테. 제가 그 다음 주에 무료로 뭐 문자로 보내드리든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저 아직 그거 해결 안 됐는데 뭐 누나네 일이니까 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깟 돈 10만 원 없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43만 원 제가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거기를 아주 그냥 초점 박살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한 3, 4일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돈 없어도 돼요, 사실. 근데 하는 태도가
정말 젖 같더라고요. 진짜. 그 이삿짐 센터가 일산 익스프레스인데 이거 어떻게든 진짜 내가 복수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하십시오. 저한테. 제가 오늘 뭐 저한테 2만원짜리 문자 신청했는데 너무 못 맞췄어. 야, 한대건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럼 제가 어떻게든 보상할 길을 찾아볼게요.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내 200이 했다고 또 문자 신청했던 분들이 성적 안 나왔다고 다 전화하겠다. 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이 풀린다면 뭐 저하고 뭐 하루 이틀 경마하실 겁니까? 앞으로 제가 경마하는 동안에 꾸준하게 저하고 함께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택도 없는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주력 막권이 없다는 거예요. 적중은 하는데 적중은 뭐 17개 경주에서 한 7, 8개 하고 있는데 네가 주력으로 적중한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하세요. 어떤 분이. 7, 8개를 적중하고 있는데 20배짜리 30배짜리 맞춰드리는데 참 별의별 분들 많아요. 합당하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이삿짐 센터처럼 하지 않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한눈 흘렀네요. 어쨌든 굉장히 사소한 일에서 좀 인생을 배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 억울한 일 세상에 참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그 일들이 반드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재인이 형. 문재인 대통령 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상류층의 세상은 좀 바뀔 수 있죠. 서민들의 세상은 박근혜가 되든 문재인이 되든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물론 좀 더 낫겠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재인이 형이 많이 애를 쓰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티나는 것은 정말 이만큼 티도 안 나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얘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일로 떠들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의 세대, 우리의 후대의 사람들이 똑같은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그 정치권의 데모하고 뭐 광주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옛날에 있었던 그분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지금 당장의 효과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바뀔 겁니다.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이게 잘못됐다, 이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바뀌길 말해야지. 그래 뭐 니들 꼴린 대로 해라. 안 바뀌어요. 지금 마사이가 그 점 아닙니까? 미천합니다. 힘도 없고 미천하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한대건이 저 새끼는 양아치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비장해졌는데 오늘 내가 어차피 비장한 마음으로 1회 경마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광고 한번 해볼까요? 무통장 문자 새마을 금고고요. AS경마나 건빛경마 코리아레이스 인터넷 사이트예요. 보시면 새마을 금고 무통장 문자 번호 나와 있습니다. 9002로 나가는데 무통장 입금해 주시면 되고 060-300-7766 핸드폰 결제하시면 돼요. 문자는 그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060-706-9999 한다는 음성정보입니다. 착시 녹음해 놓을 테니까 음성정보도 많은 청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개해드리면 출발할까요? 467열 467열이고요. 7경주가 접어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부산경마는 2경주 4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직접만 나와서 코너 첫 번째 코너입니다. 자, 한대건의 직접 두 손 두 발로 오늘 아침 일찍 들어가서 취재하고 왔습니다. 한대건의 직접만 나와서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만나본 기수는 역시 이동환 기수. 어제 이어서 이동환 기수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안 갔지 않나, 이동환은? 네. 어쨌든 간에 승부사 계도 있고, 어저께 다 말씀드렸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동환 기수를 상당히 좀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좀 좋은 마필도 많이 타서 성적도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눈 마필은 바로 7번 스틸런이에요.
참 계륵 같죠. 16전 동안에 단 한 번의 입상. 이것도 문성혁 기수가 정말 우연치 않게 날아오면서 그런 걸 보여줬죠. 예전에 문성혁 기수가 탈 때에 조결했을 때의 비하인드는 이거였습니다. 의외로 조교전은 괜찮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안 뛰죠. 정말 풀빵처럼 많이 뛰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 5일 경주 1분 3초 때의 기록은 참 영향가 없는데 뭐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발주가 늦발이 되면서 후미권의 경주 전개를 했고요. 그런데 직선에서의 걸음은 상당히 빠릿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동환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의도한 추입은 아니지만 의도한 늦발은 아니지만 후미권에서 전개하다가 한 발을 쓴 게 뭐 의도한 것이냐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냐 했더니 뭐 딱히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사니까 의외로 빠릿하더라. 말이 한 발이 나오더라. 이런 느낌을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430kg대의 체중에 굉장히 얇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걸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필은 조기 때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조기 때는 괜찮대요. 근데 이 걸음이 워낙에 체형이 작다 보니까 실전에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워낙에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이거 노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 뭐 올라왔다고 뭐 이거 놓고 승부다 뭐 어쩌고 하는 사람 많을 텐데 저 역시 버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런 기복을 보였던 마피들은 정말 믿을 수 없죠. 깨져도 할 말 없고 시원하게 날라가도 할 말 없고 그러니까 뭔가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아까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러니까 지난번 내용의 경주의 내용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실하지는 말자. 이게 제 주장이고요. 자, 두 번째 만나온 마필은 7경주에 출장하는 마필이에요. 한동안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죠. 3번 머니 싶습니다. 매번 좋죠. 조교 때의 모습은 뭐 신영철 기수도 그렇고 이동환 기수도 그렇고 조교 할 때마다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마필은 고질적으로 모래를 못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만 맞으면 자꾸 뒤로 처지고 경주를 제대로 풀어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신영철 기수가 우승을 할 당시에도 정말 안쪽이 기가 막히게 쫄리면서 끝걸음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경주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도 머니치프가 한 발을 쓰면서 올라오려고 한다면 어떻게든 모래를 최대한 최소화해서 그것을 피해서 추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게 이 마필에게는 단점 아닌 단점이 되는 겁니다. 컨디션도 좋고 걸음발도 나와주지만 그 단점을 여러분들 알지 못하면 저 뭐야 안 가는 거야? 경마 좆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예상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 자체의 특징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마필 우승한다든가 입상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모래를 정말 안 맞고 어떻게 안쪽이 진짜 무슨 홍해가 갈라지듯이 앞이 갈라지면서 뚫리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대관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예요. 일요일 강마의 최대 승부처인 만큼 이경주 한대관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잠시 후에 좀 더 부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두 마리의 마필 다 불안한 마필을 말씀을 드렸네요. 자, 3경주에 출전한 7번 스틸런도 그렇고요. 7경주 출전한 3번 머니시프. 두 마필 다 어느 정도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기복 있는 마필들이니까 너무 과실하지 말자. 조교 때의 모습은 정말 좋다. 이게 이동환 기수의 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정리하겠고요. 자, 본예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만 1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를 천마 타고요. 10마리 앞필들. 뭐가 있나요? 8마 검양이 가장 좋죠, 사실.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러닝복스가 압도적인 충막감이었었고요. 계속 실전에서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사부작 올라오는 모습도 있고, 따라가는 전기에서 한 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항상 김종준 기수를 만나보면, 검양에 대한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어리다, 성장을 하고 있다. 조금은 더 뛰어줄 능력이 분명히 있고요. 이 정도의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뭐, 늦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입상권이 가장 유력한 것은 맞는데, 항상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찝찝하긴 합니다. 또, 김종준 기수가 지금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못 탔죠. 뭐, 실전에 다친 건 아니고, 조기 때 인대가 늘어나서 기승을 못 한 건데, 김종준 기수의 컨디션도 솔직히 좀 걱정은 되고요. 근데 뭐 잘 타겠죠. 욕심을 내고, 이렇게 말들이 있을 때,
자꾸 기승할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도 기승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파도 돈을 벌 수 있는 마필에게는 억지로 기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검양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뭐 안 될 건 없고요.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20분만 최강공주를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능력이 좋은 마필은 없어요. 근데 조상범 기수를 만나보면 최강기수 공주가 이번에 차 한 대로 이제 장구를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장구를 바꾸고 나니 마필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플러스 요인이 됐는지 걸음 자체가 많이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복귀로만 본다면은 최강공주는 막권 사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분명히 이 장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들이 경주마기 때문에 이 장구 교체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부터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대지축제는 매번 그 타령이니까는 크게 메리트는 없는데 게이트의 조건이 좋고요. 이번 파크블레이드는 실전을 경험을 했는데 다소 좀 둔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난번에는 11번 게이트였고 이번엔 안쪽 게이트입니다. 이 김용근 기수가 이렇게 이 약간 느린 마필을 굉장히 몰아대서 선입권에서 경주를 풀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액턴파크가 좀 둔하긴 하더라도 이 김용근 기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죠. 이번에 살려야 될 것 같고요. 사마 경곡지만은 사실 지난번 경주 때 김동수기로 만나보면 이 컨전이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도 조교를 해보니까 김동수기도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끝걸음은 상당히 날카로웠죠. 하지만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했었고 올라가는 마필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는 이 경곡지마가 대단한 걸음을 보인 것 같지 사실 시전에서 너무 실망감을 많이 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뭐 안 될 건 없다고 보여지고 6공화 티즈로즈는 제검인데 이게 발주는 들어가면 괜찮게 나오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마필입니다. 경주로 입장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경주로 입장 거부를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이제 질질 끄고 나오려는 사람, 안 가려는 놈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힘을 다 빼버리니까 결국 실전에서는 선행 가갖고 퍼져요 말이. 그러니까 아직 경주마로서는 상당히 많이 다듬어줘야 되는데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과연 얼마만큼 다듬어졌을지. 근데 제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뭐 썩 좋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자, 설경만 1경주는요 8번 검양을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8번을 놓고 공략을 하는데 10번만 최강공주가 1순위예요. 장구를 바꾸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거 8번 10번 막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막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러한 좋은 내용들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제가 조상범 기수로 직접 만나서 듣고 온 내용이니까 최강공주가 입상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삼복승식이나 대한막권은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 어느정도 인정하고 10번과 4번 10번 쪽에 조금 더 2번 있구나. 2번, 4번, 10번 세 마리 앞에 일단은 관심을 가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만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에 1300 9마리 앞필들. 편성 참 정말 가관의 똥집이죠.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 일단은 앵만사는 5번만 원더풀 마진이 팔리는데 김덕현 기수의 감량이 있죠. 53kg의 중량을 달고 발주가 느린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경주를 주도할 여지가 상당히 높죠. 편성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원더풀 마진은 매번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냥 맨날 그 자리. 근데 뭐 의지로만 본다면은 또 편성도 그렇고 편성도 약하고 감량 기술까지 기용을 해서 선행을 가겠다는 의지가 뛰어난 만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고마 정동사랑도 막판에 한 발은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워낙에 느리다 보니까는 고생하는 건데 편성이 약하니까 아마 5번, 9번이 최저배당으로 팔릴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무시할 수 있는 막판은 아니고요. 1번 드림머니는 선두권에 가담은 되는데 뭔가 이렇게 지구력이 결정적이 없다 보니까 이현종 기수도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아요. 3번 트리플 마운틴은 송재철 기수. 여러분들이 송재철 기수를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왔죠. 노가다 기수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송재철 기수가 인지도가 없을 때 정말 모든 마방에 다니면서 정말 똥말이란 똥말들을 다 조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수들이 일반적으로 하루에 뭐 5-6마리 한다고 치면 송재철 기수 혼자 20마리씩 조교했어요. 이 37도, 36도 더위. 그러고 나서는 말탈 기회를 많이 얻었죠. 그래서 송재철 기수도 많이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 딸내미가
지환이었나?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지환이 아빠 돌아왔네 그러면서 이름이 각해 지율이었나? 지율이 아빠 그러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군대를 갔다 온 기수들은 한 3주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기승을 합니다. 3주 동안 조교를 했고 경주관광을 익힌다면서 기승하는 건데 저희들 취재 기자들도 룰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기수들은 다 처음 타보는 마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 정도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냥 화이팅 하면서 송재철 기수가 잘 타주기나 바라는데 이게 매니피 새끼예요. 이 혈통을 본다면 띄워줘야 되는데 8월 달에 주행검사 합격할 때도 별로 안 좋았었고 그 이후에 종자골염이 있으면서 계속 재발이 되죠. 그러니까 질병에 해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주행검사 모습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혈통이 좋으니까 우창고 쪽에서도 분명히 기대치를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너무 질병 때문에 시달리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 편성은 약한데. 지켜봐야죠. 사마 큐티와비는 지난번에 인기만을 팔리고 졸전인데 이게 뭐 잘 뛰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편성 약체 틈에서 그냥 올라왔다고 팔리는 건데 이 편성이나 지금 편성이나 뭐 개판인 건 마찬가지니까 올라와도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자, 설금마 이경주는 5번을 놓고 9번 정동사랑 5번 놓고 9번 두 번 앞이 5번 9번 요거 맞고는 좀 더 주목을 해보고 1번 3번 4번은 어떻게 방어를 할지만 현장에서 컨디션을 본 후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만에 앞에 주전했죠. 한대는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 봤을 때는 7번 스틸런. 이거 뭐 인기 겁나게 팔릴 거야. 불안불안합니다. 충막가면 고마 안목항. 데뷔전 때에도 선전을 하면서 저희가 9.4배 배당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생겼는데 이 부종이 있어요. 자존심 부종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 성장통이니까 이것도 하나에 조기 때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너무 조기를 약하게 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뛴 걸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편성도 약하고요. 1000m나 경주거리도 그렇고 뭐 편성으로 본다면 무시 못하죠. 자, 실버 정성스타는 10만대 싹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순발력도 있고 채찍 동반을 주행검사에서 했는데 하위권에서는 이 정도면 통하겠다 했는데 원래 조교사는 2세 안마 경주가 있었어요. 상금을 더 주는. 그래서 거기 나올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못 나왔죠. 근데 이 경주도 상금을 적게 주는 경주는 아니에요. 2,200만 원 주는데 뭐 어떻게 부작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대치는 있다고 얘기를 했고 7만 스틸러는 어차피 팔리는 마필이고 이 오마 신부가 정말 어쩜 이럴까라는 생각이 얘가 선행만 가려 그러면 뭐 이렇게 괴롭히는 마필들이 많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오마 신부가 선행을 가려면 일단은 9번 안목항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 벨리킨도 순발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오마 신부가 선행을 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벨리킨은 선행을 가도 안 될 건 뻔한데 신부를 괴롭히기에는 충분하죠. 이번에 또 깨질 것 같아요. 팔리고 6번 안양제공원은 매번 그 타령 말이 없다 사실 이게. 2번 3번 윈드리버는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조기 때 모습 보면 너무 아니에요 말이. 지금 아니고 뭐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대안으로 10분만 신의 축복 같은 거 끝걸음이 없지 않죠. 근데 좀 발주가 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끝걸음이 안 나오고 근데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지난번부터 이 멀로 기수가 상당히 혼전 와중에 한 발을 잘 쓰는 기수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마피에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번도 불안해 5번도 불안해 다 불안한 거 투석이에요. 일단은 9번 안목항을 놓고 하는데 11번 정성스타 신막이긴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갖겠고요. 10번은 신의 축복이라든가 아니면 7번 스틸런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 6번 재규어 9번을 놓고 한번 방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4월 경마 3경주는요 9번 11번 막권 이 막권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 넘어갑니다. 첫 번째 서울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말이 여자 말밖에 안 되니 되게 쉽겠다 이렇게 편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도 배당판은 1번, 2번, 7번, 8번이 팔리지 않을까. 나머지 마필들은 저 역시 약하게 봅니다. 3번, 4번, 5번, 6번 이 마필들은 그다음 오마 라온칸 정도 3, 4, 6번은 안 되고 1번, 2번, 7번, 8번에서 결정이 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략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과연 이 1번, 2번, 7번, 8번이 능력마냐? 이걸 놓고 봤을 때 능력은 하나도 없죠. 개뿔 없죠, 진짜. 보여준 걸음도 다 3착 순위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악벽도 잡혀가고, 걸음도 나와주고. 아마 배당판에서 어떠한 마필이 인기 1위로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거품입니다. 이건 내용을 절대 모르면, 이 마필들이 능력이 있는지, 이번 경주에 맞춰서 준비가 됐는지, 거품만 잔뜩 껴져 있는 거예요. 출전 주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대건이는 이번 경주에 1번, 2번, 8번, 9번 중에 강력한 충마를 알고 있습니다. 얘는 왔어. 얘는 왔는데 후차권에 누구와 붙여먹느냐 차이야. 이건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경주입니다. 되게 쉬워 보이니까 배당도 없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기 1위의 막필이 정말 개풀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대는 첫 번째 맹이 승부처고요. 두수, 출전 두수 적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 한대건 이번 4경주에서 멋진 승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교차경주 1경주 넘어갑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3마와 분단의 벽 넘어가 놀라운 선전을 펼쳐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싹수를 보였던 마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질병을 이제 굴건염이라는 질병을 알았던 마필이고 데뷔하기 전에 거세를 달성했다는 부분이 장거리에서 얼마만큼 걸어 보일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단거리예요. 국산 5등급의 1600m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걸음이나 한다면은 지난번에 찐 걸음이나 한다면은 뭐 우승해야죠. 4월 19일 경주 이후에 다소간의 질병이 있다 보니까는 주기가 길었는데 못 믿을 정도는 아니에요. 걸음발도 좋기 때문에 안 될 것 없고요. 현장 상태를 보고 주기가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체중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덩치가 큰 마피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찐다면 조금 오버페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충막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외곽으로 밀려있는 8번 BK 썬더도 솔직히 걸음이 믿을만한 마피는 아니죠. 끝걸음 자체가 좀 무뎌지는 마피다 보니까 믿으면 안 가는데 일단은 상대가 원체 약하고요. 편성 때문에 안 볼 수 없는 것 같고 6번 펠리체가 문제죠. 경주 이후에 이태간의 양전지 파행이 있는데 신비한 여인에게 결국은 쉽게 잡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항상 그래왔죠. 펠리체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실전에서는 걸음이 폭발력이 안 나오는, 그리고 또 그렇게 좀 등한시하면은 또 혼자 늦발동 걸려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원체 기복이 심한 마피이기 때문에 언제나 좀 믿음을 갖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타워 캡틴은 보여준 걸음은 좀 쓰레기 같지만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고 상대마가 없고요. 이번 마법처럼은 지난번에 선행 강공을 성공을 하면서 결국은 중간에 걸음을 보여줬지만 승급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마피는 아닙니다. 편성 때문에 온 거지 능력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오마 하테가 이제 강급이 됐죠. 강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보여준 걸음 자체는 조금 무기력하긴 했지만 직선주에서 한 발을 발휘한다면 2변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충분 한정이 3번 분단을 벽 넘어서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충마예요. 현장 컨디션 본 다음에 체중도 한번 확인하고 확실한 충마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놓고 부산만 1경주 8번 5번이 좀 땡깁니다. 8번 5번 두 마리 앞에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만 5경주로 넘어갑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1700m 이경주 편성도 정말 별거 없죠. 예. 정말 별거 없습니다. 일본 영웅불펜은 7살에 지금 레이팅이 떨어져서 외산만데 47전 동안에 단 한 번 입상했고요. 국산 5등급 경주에 레이팅이 떨어져서 나오는데도 전혀 성적을 안 보여주고 있고, 이번 천년의 피는 2착 승급했어요. 마이너스 2.5kg 감량이 있는데 편성으로 보면 절대 무시 못하죠. 뭐 능력은 좀 딸리지만 지난번에도 카이나와 박병의 승부를 펼치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편성이 약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또 승급전에도 편성이 약하지 않네. 3번 풀무스카이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서울시대가 워낙에 잘 뛰니까 2착으로 주저앉았지만 나름대로는 선전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당시에 1700을 52초대에 뛰었는데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주도 선행 갈 수 있으니까 3번은 충막감이고요. 3번 메이슨이 정말 웃기네.
단순히 선행 일변도의 앞인 줄 알았어요. 4월 13일날 선행 가서 퍼지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건 별거 없구나 했는데 우리 형철이 형이 지난 5월 12일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끝끝내 그걸 잡아내고 있습니다. 야 정말 형철이 형은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 3.5km인데 이제는 무시하지 않으려고요. 3번 메이스는 정말 기가 막히게 편성을 잘 걸어내는 것 같아요. 오마 최강 파티도 승급전이긴 하지만 최근에 보여준 걸음은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뭐 6번, 7번, 8번은 다 거기서 거기야. 7번 달 수 있는 뭐 운이 있다는 거지. 솔직히 능력을 갖다 볼 수 없고. 전개적으로 본다면 오마 최강 파티가 좀 더 낫지만 뛰어온 걸음의 기록으로 본다면 3번 풀문스카이가 훨씬 낫습니다. 3번을 놓고 2번, 4번, 5번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배당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3번, 5번은 뭐 최저 배당이고 어떠한 결정을 하던 간에 현장 컨디션 본 다음에 최종 마번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2경주 넘어갑니다. 한단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RPD 출전했는데 약간은 좀 의외의 드러난 감도 없잖아 있죠. 이번 파이널 룰주는 지난번에 1600m에서 권행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1000m에서는 굉장히 잘 뛰죠. 호흡적인 부분이 짧은 마피다 보니까 1000m에서는 선출이 다 됐던 마피라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이번 경기 충막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3월 랩터 코어가 선행을 성공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일 것 같고 장산바비가 왜 부실했는지 8번 썬더레인도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경주력 기술까지 바뀌었죠.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인기권은 2번, 3번, 5번, 6, 8번이에요. 과연 이 안에서 경주가 끝이 날 것인지까지 한번 한대건 염두에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이 이번 2경주를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로 선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한대건의 그 확실한 이유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6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말이 좀 짧죠? 네. 딴 데가 짧다는 게 아니라 거리에 대한 적성이 짧죠. 그러니까 선행을 가도 매번 덜미가 잡히고 선행을 못 가버리면 아예 경주력이 안 나오는 바로 이 오마 바람을 그리다가 그 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적을 꾸준하게 내고 있죠. 입상하고 우승하고 뭐 순위권 들어오고 우승하고 입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뛰니까 얘가 굉장한 능력마처럼 포장이 돼요. 뭐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57kg의 중량을 짊어지고 원하는 대로 선행을 가서 쉽게 올 수 있느냐. 지난번에 55kg 달고서도 정말 울며 겨자며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버텨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기말을 충만해 놓을 수는 없죠. 부러진다면 대박이고요. 부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본전은 합니다. 한대건 이번 6경주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로 삼으면서요. 오마 바람을 그리다를 놓고 승부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압도적인 인기 1위와 필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짧다 말이. 선행을 가도 지구력 부족 현상이 있고 따라가게 된다면은 개차만 날릴지도 분명히 있다.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오마 바람을 그리다 안고는 가되 충막감은 아니다. 자, 한대건이 이번 경주에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갈 충막감이 있습니다. 약간은 여러분들 눈에 좀 멀어져 있고 등한시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걸음이면 왔다. 이렇게 판단한 마필이 있으니까 한번 배당 좋은 거 놓고 한번 승부해 보십시오. 5번이 들어온다면 본전이고 5번이 안 들어와 준다면 한대건은 상황을 낼 수 있습니다. 설경마 6경주 한대건 승부처고요. 결단코 온몸 바람을 그리다 놓고 승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마 3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300이고요. 11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마필 한 마리가 있어요. 오머 클래식. 지난번 경주 때 당일날 기수가 바뀌었죠. 주성공 기수가 정말 쥐어짜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저는 이게 다가 아닐까 봐요. 선행을 가도 쉽지가 않은 마필인데 압박이 있으면 좀 덜 뛰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팔린다면 이 마필 한번 뒤로 제껴놓고 공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충막감은 아마 에버 챔피언이에요. 지난번에 5월 3일 경주에서 보면 결선 전방 바로 앞에서 좀 안쪽으로 기대는 맛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기력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어하고 타는 걸 보면 여유가 있어서 아직까지 더 보여줄 거름이 있다고 봅니다. 3번 에버 챔피언은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충격감으로 공략을 해냈고요. 매번 그타님 8번 하비스트 골드, 2착 승급한 10번 뉴퀸, 뭐 이런 마피들이 팔리는데, 이 마피를 저도 솔직히 말해서 과도한 인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딱히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봐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뭐 코리아 헌터는 최근 경기에 선전하고 있지만, 이미 뭐 8세에 접어든 마필이고, 부담량도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는 뭐, 거의 뭐, 이제는 최사 위기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94년 동안에 이렇게 해서 국산 5등급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뛰고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4번으로 공략해볼게요. 8번, 10번 두 번의 아피를 좀 더 관심을 갖는데 변수까지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부산 볼트가 좀 많이 땡기는 마필인데 강급되고 나서 지난번에 걸음을 보여줬고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편성이 약해지니까 확실히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7경주고요.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11마리 한필이 출전했고요. 7번 개나리송이 능력상으로는 앞서 있죠. 최근에 보여준 추성도 그렇고 의외로 1200m에서는 강자인 것 같아요. 부담량 57kg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 얼마만큼 발목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건데 7번이 뭐 우승을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고요. 근데 한대건이가 이번 경기 충마를 노리는 마필은 이거를 다 이겨내고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계의 조건이라든가 능력도 충분히 개나리송에 보험갈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보험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장에서는 제가 7번 개나리송을 놓고 승부하지는 않을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현장 컨디션을 점검해 본 다음에 판단을 하겠지만 개나리송이 풀어지는 것도 사실 염두에 두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공개해 드렸죠. 3번 머니 지프는 모래 반응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운이 좀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안다면 이 경주가 결코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생각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믿고 있는 마필을 한대건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한대건 더바가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 7경주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 일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권 4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는 1300이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9번 포함에 바깥쪽 9번 토아메이스와 안쪽에 5번 터프거리 두 마리가 앞서치로 이제 직선을 위협하는 바깥쪽 10번 이티언 강자와 11번 행운 스토리입니다. 투면승을 향해 달렸습니다. 9번 토아메이스와 10번 그 뒤 경주거리 1800m 호국 보훈의달 기념 경주에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9경주입니다. 이번 다크 플레이어가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이번 그런 것도 보이고 여유 있게 경주 이 다크 플레이어 한번 바깥쪽 스피드조이가 이번 경주가 저는 3번 기회로 스피드조입니다. 3번 놓고 2번 간다고 스페셜 스톤이 스터비로 버텨냅니다. 3번 2번 1번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에 3경주 출발했습니다. 이번 미스켈라는 좋아요. 헌행을 가사띄웠던 마필인데 이제 따라가는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가복 필티는 1000m예요. 한국에다가 한발 그만 맞추기 때문에 2번을 놓고 4번, 7번 2번 7번 4번 2번 4번 7번 레이스가 굉장히 빨라요. 순발력 있는 마필들 뭐 1번, 2번, 3번, 9번 뭐 이런 마필들이 박 터지는 선두권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안에 있는 능력마가 한 마리가 있고 이번 경주만큼은 기대치를 가지게 하는 또 다른 변수의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마번을 그 마필을 놓고 때리느냐 관건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인기권의 마필 중에서는 안고 가야 될 마필이 한 두 마리가 있고요. 그 안에 두 마리는 또 버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은 얼마만큼 편성을 읽을 수 있느냐, 그전 경주가 어떠한 편성이었나를 판가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한대건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막건만 사시면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대건 가장 간결하고 강력한 막건으로
이번 4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는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700이고요. 8마리 앞필들. 느리죠. 굉장히 느립니다. 이번만 대군의 길은 승급전인데, 뭐, 늦추입을 워낙에 일삼는 마필이고, 데뷔할 당시부터 느렸죠, 이거는. 좀 나아졌다 싶었는데 계속 입상만 하다가, 지난번에 결국 우승을 하고 승급을 했습니다. 뭐, 거리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취입적인 부분도 그렇고. 근데 4.5km 감량이 있어서 한 발에 살릴 수 있는데, 워낙에 발주가 안 되고 느리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객관적인 전력상은 전혀 밀릴 게 없다고 보고요. 3번번 예스 UK는 좀 참고 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취입을 노리다가 최근에는 그냥 가는 대로 냅두고 있죠. 선두권에 가세를 해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그래도 현등급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겠고. 6번은 전복 캡틴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혁기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행을 가니까 더 뛰더라. 선행을 못 가면 원하는 대로 경주가 풀어지는 마필이 아니에요. 자, 빠따가 김용근입니다. 대군의 길 느리죠. 예스 유캔도 좀 맘만 먹으면은 김용근 기수가 밀어 제껴서 채찍을 대더라도 선행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복 캡틴이 아주 빠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아주 뛰어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반신반인 거죠. 전복 캡틴이 선행을 낙관할 수만 있다면은 이거 놓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안쪽이 아니라 외곽이다 보니까 예스 유캔을 넘어서야 된다는 그 단점이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근데 전복 캡틴은 아마도 이번에 강력한 선행 작전을 구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마 햇살 왕자는 다 뛰마필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뛰어요. 신기하게. 뭐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현등급에서 좀 적응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한다면 이번만 대군의 길을 놓고 하십시오. 근데 좀 공격적으로 한다면 6번 전복 캡틴이나 3번 예스 유캔을 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3번 2000쌀은 레이스가 조금만 더 꼬여버리면 한 발에 쓰는 마필이니까 배당권으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현장에서 컨셉 보고 결정했습니다. 전복 캡틴 어떠한 모습 보일지 저 역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부산강 5경주 넘어갑니다. 일단 뭐 인기권이 정해져 있죠. 3번 예스 퍼펙트가 지난 대상 경주 특별 경주죠. 4월 14일 경주 이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부담도 마이너스 4kg 감량이 있고 하나의 가벼운 걸음으로 싸워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빼고 갈 텐데 축구막감으로까지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슬레그도 최근에 경주 모습이 상당히 좋죠. 꾸준하게 띄워주는 모습이긴 한데 결국은 승급전이에요. 하지만 강자들과의 경주에서도 나름대로 선전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단연코 목을 빼고 가겠다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프로칸설이 문제죠. 지난번에 1800m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복을 보였고 아마도 이게 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너를 돌자마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방에서는 1600m로 거리를 줄였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15번 영천더비는 외곽으로 밀려있다 하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죠. 끈끈한 모습이 있는 마필이고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 조금 더 걸음이 나아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적인 부분도 1800을 몇 번씩 경험을 해봤던 마필이고 1600은 다소 딸릴 수는 있지만 근성이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쪽에는 이번만 로카스 세븐이라든가 실무 담양태양 이런 마필들도 쉽게 잘라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변수 요인은 있습니다. 3번 S 퍼펙트를 한번 이번 경주 현장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마필을 놓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프로 칸설이라는 마필이 1600m 강단을 보일지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외로 부산경마 5경주는 조금은 답답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 변수가 나오고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라는 거 명심하시고 5경주만큼은 무리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설경마 9경주고요. 14마리의 마필이 주자는 1800m 1등급의 경주죠.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3마 독도지기 다시 한번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정말 파죽의 상승세를 이어왔고 1등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온 마필인데 지난번에 외곽에서 좀 아쉬운 전개가 있었어요. 거꾸로부터 남고 우주환 기수를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1등급 경주기도 하고 마필을 조금 제어했더니 갑자기 마필이 이상해진 것처럼 마필이 퍼지더라.
고개를 쳐들고 지랄 연병을 하면서 제가 일단 안 보고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놔주니까는 갑자기 뛰기 시작해서 걸음이 좀 남았었고 그런 적이 없었던 마필이 독도직인데 좀 유승환 기수도 좀 당황스러웠었나 봐요. 뭐 이번에는 외곽만 아니라면 선행까지 한번 늘어올 만한데 외곽이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뛴 걸음 자체가 막판의 걸음을 보면 여러 개 남았습니다. 경주 전개를 좀 잘못 풀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3번은 오피세븐은 지난번에 모르피스와 위너골드의 경주에서 정말 박빙의 승부에서 깨졌죠. 제대로 한번 때려 먹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마필이고 1800m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뛰어요. 이건 뭐 걸음이 좋아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편성도 약하고요. 3번 금비랑도 승급전에서 2300m 도전했다가 깨우락됐는데 1800m는 주전공 거리니까 뭐 안 될 건 없고 6번 모르피스가 이제 소문이 많을 거예요. 다리가 뭐 안 좋다 뭐 어쩐다 하는데 지금 뛴 걸음을 보면 상당히 인상적이죠. 장거리는 전혀 안 될 줄 알았던 마필인데 최근에 1800m에서 내가 어떤 말인데 이런 능력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다리가 안 좋아도 저는 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피스는 능력으로 뛰어줄 것 같고요. 슈머 다이아삭스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너무 공백기가 길고 기본적인 능력은 뛰어난 마필인 건 맞지만 한두 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3번, 4번, 6번, 13번 이 안에서 좀 더 조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6번 모르피스가 좀 안 좋은 소문이 돈다고 한다면 저는 더욱더 6번을 놓고 공략을 하지 않을까. 이게 참 못된 진보죠. 예. 한데는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 아니 뭐 조교사가 짱구도 아니고 뭐 병신입니까? 그럼 안 나오겠지. 뭐하러 기어나와 꼴찌 하겠습니까? 일부러 마주도 다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6번 모르피스가 최근의 모습은 가장 좋지 않느냐. 6번 놓고 3번, 4번, 13번 용화피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장에서 컨디션이 너무 아니라고 하면 저 역시 뭐 참고해서 3번을 놓고 하든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참고해주신 분들 감사하겠고요. 자, 부상만 6경주 넘어갑니다. 역시나 뭐 능력만 3번 하이냐가 출사표 던졌습니다. 예전에 걸으면 거의 회복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끝걸음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1400m까지는 자신의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능력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10번 영성의 에이스도 좋죠. 지난번에 선유권에 따라가는 전기에서 한 발을 쓰는 걸 보면 역시 이 마필도 강단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실버 빅풋은 승급전에서 지난번에 선행가지 못하니까 못했는데 외곽에서 선두권을 가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상태 이상은 없고요. 결국은 전개를 어떻게 풀어내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어찌 보면 머리를 안 맞고 치시는 외곽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스파워도 어떻게 보면 끈끈한 걸음 항상 그 정도의 걸음을 유지하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이 마필도 결코 강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번, 7번, 10번, 11번 이 네 마리의 마필이 우선순위인데 일단 4번 하이냐가 안쪽 게이트를 포진했기 때문에 4번을 놓고 배당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 마리의 마필에게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 놓고 7번, 10번, 11번 세 마리의 마필이고요. 혹시나 변수가 된다면 1번과 킹짱과 3번과 최강브릿인데 킹짱은 예전 같은 순발력이 안 나오는 게 참 신기해요. 게이트 여건이 좋은데 과연 얼마만큼 순발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3번 최강브릿은 워낙에 뭐 기복이 심한 마필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걸음이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또 1800m가 아닌 1400m이기 때문에 경주의 조건은 훨씬 더 나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부상만 6경주는요 4번을 놓고 공략을 하되 압축된 마번으로 공략을 하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한대건 현장 예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그만 10경주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승부해봐야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9번 포함에 바깥쪽 9번 토아메이스와 안쪽에 5번 터프거리 두 마리가 앞서트로 이제 직선을 위협하는 바깥쪽 10번 인디언 강자와 11번 행운 스토리입니다. 투면승을 향해 달렸습니다. 9번 토아메이스와 10번 그 뒤 경주거리 1800m 호국 보훈의달 기념경주에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9경주입니다. 이번 다크 플레이어가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여전히 2번 그런 앞선에서 것도 여유 있게 보이고 경주 이 다크 플레이어 한번 바깥쪽 스피드조이가 이번 경주가 저는 3번 스피드조입니다. 3번 놓고 2번 간다고 1번 스페셜 순위 3위로 버텨냅니다. 3번, 2번, 1번.
경주고리 1000m 국산 5등급에 3경주 출발했습니다. 이번 미스켈라는 좋아요. 선행을 가서 뛰었던 마필인데 이제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마 감옥 필티는 1000m예요. 참고 있다가 한발 투구만 맞추기 때문에 2번을 놓고 4번, 7번 2번, 7번, 4번, 2번, 4번, 7번. 지난번 경주 때의 선행을 나서지 못하자 인기가 실리고 고전한 사마 흥어로 매번 그 타령이죠.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마필인데 1400은 아니에요 얘한테. 얘는 그냥 1300까지가 아직까지는 적정인데 상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한 거리가 많지 않죠. 그래서 모처럼 1200m를 왔고 또 안쪽 게이트의 선행인데 말의 컨디션은 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마 흥어름을 놓고 승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후차권 싸움이죠. 사마 흥오름은 선행으로 내뺄 여지가 높고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입상권이 유력하다고 봤을 때 결국 후차권에 내가 어떠한 마필에게 힘을 실어서 주력 마권을 공략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대건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필요한 이유는 나도 알아. 사마 흥오름이 대가리인지. 그 사마 흥오름이 선행 가면 뭐가 그럼 후차권인데 그것만 말해주면 되는 거야. 한대건이가. 이번 10경주를 메인 승부처럼 삼은 이유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주력 한방마권을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한대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입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건 뭐, 매번 답답한 마필이 나와서 좀 짜증나네. 바로 이 3번 프리마퀸이에요. 오늘 이철용 교수를 만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질병을 앓고 나와서 좀 답답하게 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철경이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면 잘 뛰었지 뭐. 시험 갔다 와서 뭐 6착하고 질병 앓았는데 지난번에 3착했으면 잘 뛴 거 아니에요? 뭐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3번 프리마킨의 예전에 뛰었던 그런 정말 근성 좋은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쥐어 짜듯이 말을 뛰고 있으니까 좀 많이 답답해요. 뭐 당연히 인기 1위인데 오겠죠 이번에는. 3착 승급에 걸려있는 51.5kg인데 설마 여기서 깨지겠습니까? 1번 2번은 아니고 3번 울트라 펀치는 2번 골든게이트는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는 마필인데 내용이 좀 찝찝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3번 울트라 펀치는 조상범 기술 말은 괜찮다고 해요. 이게 선행을 기본으로 하는 마필인데 이 천연메타에서는 선행을 굳이 안 가도 오히려 강다했던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다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야오스트롱캣도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부분이 단점. 따라가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겠고 6번 부익하는 김기배 기사가 문제고요. 우리 규배 형이 과연 이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은 이상 없는데. 7번 장산 와일드는 지난 4월 28일날 단학가 기수가 재가를 풀고 타니까는 더 뛴다고 해서 5월 19일날 정정희 기수에게 강한민 쪽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했죠. 결국은 지시를 했더니 말이 또 다시 퍼지면서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강한민 쪽에서는 그냥 선행을 가는 게 맞나? 장산 와일드는 지금 여러모로 상당히 조교사의 마음을 신경을 쓰이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 김영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게 순발력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말이 원체급니다. 지가 알아서 선행을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울트라 펀치가 선행을 가든 야오스로켓이 선행을 가든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따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구력이 없으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액면으로 놓고 본다면 3번 프리마킨 놓고 해야 돼요. 지금까지 뛴 걸음도 그렇고 감량 51.5kg 3착 승급에 걸려있기 때문에 3착으로 어리버리하게 1등을 가고 싶은 조교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승을 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뭔가 제 마음에는 좀 찝찝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장까지 한번 밀어놓겠습니다. 일단은 방송에서는 3번 프리마킨이 전개의 여건이 선두권이 이렇게 치고받기 때문에 편안한 전개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4번 마필로 충분한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찝찝하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최종 예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는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 예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대원의 승부처 공개해드리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467텐. 한대원의 메인 승부처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는 7경주고요. 부산경마는 2경주와 4경주를 승부를 해볼게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주로의 여파도 확인해야 될 것 같으니까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문자 시ton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